그래서 이제 니체는 그 이제 우리 인간의 이제 가장 그 이제 큰 본질적인 욕망, 근본적인 욕망을 힘에 대한 욕망이라고 봅니다. 내가 뭔가 강한 존재다. 그리고 남보다 어떤 우월한 존재다. 이런 걸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이제 가장 강하다. 그러니까 쇼펜하우 같은 사람이나 뭐 쥐나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인간의 이제 가장 강한 욕망이 생존 욕망이라든가 뭐 종족 벌신 욕망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니체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강한 것은 힘에 대한 욕망이다. 그래서 이제 아침놀이라는 저 책에서 니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요도 욕망도 아니고 힘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인류의 소신이다. 인간에게 모든 것을 즉 건강, 음식, 주택, 오락을 줘봐라. 그들은 여전히 불행하고 불만스러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마력적인 존재가 기다리면서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이 마력적인 존재를 만족시켜보라. 그러면 그들은 대부분 행복하게 된다. 인간과 마력적인 존재가 행복할 수 있는 최대한에 이르기까지. 여기서는 이제 이제 이 마력적인 존재라는 것은 이제 힘이죠. 힘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어떤 권력을 줘봐라. 그럴 때야말로 이게 비로소 인간은 만족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런 사람들 알겠지만 그 뭐 1계급 차인데 그 말량한 권력 가지고 막 밑에 애들한테 막 군림하고 뭐 이런 사람들 상당히 있잖아요. 이제 힘에 대한 욕망이야말로 사실은 이제 그 가장 이제 강한 욕망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물론 니체는 뭐 어떤 그 힘에 대한 욕망이 나타나는 모든 형태를 다 긍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니체는 이제 그 힘에 대한 의지가 이게 나타나는 인간의 모든 어떤 삶의 현상들을 다 힘의 의지로 환원시켜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상당히 극단적인 환원주의인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바그너 같은 작곡가가 작곡을 한다. 그런 것도 일종의 그 힘의 의지한 표현이라고 봐요. 자기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도취하고 막 감명을 받고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자기의 힘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도취시킬 힘이 있구나. 뭐 철학자들도 이제 어떤 그 힘의 의지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가치관, 뭐 이런 인생관, 이런 것을 이제 사람들이 따를 때 자기의 이제 힘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모든 어떤 문화적인 산물, 뭐 인간들의 모든 행위를 다 힘의 의지로 이제 환원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니체가 그 힘의 의지가 이제 어떤 발휘되는 또 표현되는 모든 양태를 다 똑같이 긍정적으로 본 건 아니에요. 거기서 뭔가 저열한 형태가 있고 고귀한 형태가 있다고 봅니다. 또 건강한 형태가 있고 병적인 형태가 있다고 봐요. 그걸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 뭐 이제 부자들을 보면서 어때요? 저놈들은 악한 놈들이고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우월의식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근데 니체가 보기에 이제 그런 우월의식은 어때요? 상당히 위선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니들이 그렇게 정말 선해? 니들 그냥 너희들도 그냥 다 그 원한과 시기면서 사로잡혀 있잖아. 너희들도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혀 있잖아.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자들이야 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당연히 어떤 우월의식 같은 거 갖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아니면 뭐 이제 또 육체적으로 뭐 힘이 어떤 강한 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에 대해 약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그런 사람들을 괴롭힐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힘의 의지가 비겁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니체는 그런 것들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체를 이게 약육강식의 어떤 뭐 철학을 이렇게 주창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건 상당히 오해예요. 오해고 뭐 그런 식의 철학자를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세계가 약육강식의 세계인데 그걸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좀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니체도 사실은 그런 철학적인 입장입니다. 근데 뭐 니체를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것도 니체 철학의 전체를 보면 상당히 큰 오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니체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힘의 의지가 나타나는 형태를 뭐 크게 한 세 가지 형태로 나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비겁한 양태, 그 다음에 이제 병적인 양태, 아니면 또 유선적인 양태, 그 다음에 이제 고귀하면서도 건강한 양태. 비겁한 양태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이제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애들 같으면 어때요? 뭐 학교 폭력 같은 거, 뭐 강한 애들이 약한 애들 왕따시키고 괴롭히는 거죠. 뭐 성인들 사이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요새 유행하는 그 갑질, 뭐 이제 요새 유행하는 용어에 이제 그런 갑질이라는 뭐 그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뭐 자기보다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막 괴롭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어떤 힘을 느끼는. 근데 니체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너무 쉽게 자기 힘을 느끼는 거라고 봤어요. 그런 것들이 이게 자기 극복, 니체는 이게 자기 극복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뭐 자기가 보기에 뭐 많이 이길 상대를 가지고서 막 괴롭히고 이런 건 전혀 자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자기 발전에 도움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선적인 형태. 유선적인 형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출세를 못한 것은 내가 정말 저 윗사람들한테 아부를 못해서 그래. 저 출세한 놈들은 다 윗사람들한테 아부여서 그런 거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정말 그 사람이 정말 선한 사람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위선적으로 자기 어떤 우월의식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이게 자기 발전이 없어요. 자기는 이미 선한 존재니까. 자기는 이미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이제 그 힘의 의지가 고귀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어떤 거겠어요? 이왕이면 자기가 누구랑 결혼다 하더라도 최소한 대등한 상대, 이왕이면 자기보다 더 우월하게 보이는 상대, 그런 상대랑 겨루는 거예요. 뭐 기업 같으면 뭐 이런 뭐 저기 대기업 같으면 골목 시장의 어떤 이런 막 자그마한 가게들이랑 겨루는 게 아니라 뭐 세계적인 어떤 대기업이랑 겨루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이제 삼성 같으면 이제 뭐 이마트 같은 걸 이게 세워가지고서 골목 시장에 이런 상인들하고 겨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삼성전자가 뭐 애플하고 막 겨루려고 하다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고귀한 어떤 힘의 의지라고 보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인간들이 어때요? 뭐 그런 식의 어떤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죠. 자기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이제 어떤 고귀한 형태로 힘의 의지를 발산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뭐 자기보다 훨씬 더 우월한 상대고 뭐 상대방이 자기와 마찬가지로 정정당당하게 공정하게 경쟁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을 피할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상대방이 근데 뭐 대단한 존재였지만 자기한테 패했다. 그럴 때도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관용을 베풀 줄 아는 뭐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니체가 보기에 힘의 의지를 아주 고귀한 형태로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